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등장하며 많은 선진국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월 역대급의 수출 신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코로나19를 제2의 경제도약 단계로 진입시키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놓은 경제 성과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쪽박 경제로 줄다름을 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해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외부적인 요인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황 등의 외부적 요인은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경제난 속에서도 통찰적이고 선제적인 아주 과감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매월 수출 신기록을 이뤄내며 천문학적 무역 흑자를 기록해 경제를 살려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적 수출 주도형 경제로 경제 제도약 진입 단계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윤석열 정부에게 물려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과 불통, 독선, 그리고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과 정치 보복을 일삼아오면서 국가 경제를 취임 단 7개월 만에 거덜내고 말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듯 사실을 미리 고해성사라도 하듯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경제 하는데요.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국민을 잘 먹여 살려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차인 올해 무역 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5.1%나 오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이 지난 30일에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자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는데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때의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4.7%보다 상승폭이 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한 뒤 올해는 5%대로 치솟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2배나 넘게 웃도는 수치라는 것이고 또한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는 12.6%나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6%나 상승하게 됐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1%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출, 물가, 소비, 경제 성장률 모두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만을 주장하며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미국 투자 선물 공세를 앞세워가면서 상전으로 모신 미국에겐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뒤통수를 맞고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가 없는 경제 파탄 기조가 지속되게 된다면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민생 지옥 경제, 경제 소강국에서 경제 쪽박 모델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가적 운명이 폭망의 기로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진한 수출 상황이라는 것인데 수출 부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면서 작년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 약 60조 원으로 그러니까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외환위기 때를 넘어 역대 최대를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 수출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수출이 전년보다 4.5%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의 수출 감소는 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돼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산 동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작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반도체 생산이 11%나 급감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더구나 올해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이라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생산 부진의 흐름은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며 현재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물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가 흔들리면서 결국엔 부동산 시장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의 돈줄 끊기로 인해 6년 넘게 진행하던 TBS 라디오에서 거의 강제 하차를 당하다시피 한 방송인 김어준 총수가 지난 3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란 타이틀로 티저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된 사이 구독자가 무려 20만 명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뜨거운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총수의 유튜브를 캡처해 올린 후 구독 완료, 검색은 안 됨, 알아서들 힘들게 찾아서 구독 바람, 나도 한참 헤맸음, 이렇게 힘들게 구독하게 하다니 고생들 좀 하시오라면서 김어준 총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 유튜브 채널에는 5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인 겸손은 힘들다가 올라와 있는데요. 채널 정보란에 보면 1월 9일 월요일 7시 5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첫 방송이라는 소개글이 올라와 있으며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하는 인물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김어준 총수가 새롭게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포맷은 TBS 뉴스공장과 비슷한 형태의 방송으로 새해 1월 9일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며 인터넷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쟁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그것도 남북한 정상이 거칠게 주고받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띄웠습니다. 새해 벽두에는 동해로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남북한 정상은 핵무기까지 거론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 정착과 민족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안보는 큰 소리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방 역량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키우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러나게 해야 합니다. 2000년 6월의 첫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정상의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족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들었던 말씀을 남북 정상께 전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면요. 조용히 해. 쓰레기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자 조중동도 안과되는 민주당 수박장 오셨는가? 꺼져. 역겹다. 이 사람 때문에 정권 넘어갔다. 기어 나오셨구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간 보냐? 거기서 살아. 민주당의 진중권. 핵폭탄급 문제를 민주당에 던지고 외국으로 가시더니
오셔도 자리는 없을 텐데. 나를 잊지 말아요 하듯 잊을만 하면 본인 광고하시네. 철진한 수박이 왔어요. 왕수박이. 낙엽, 꼴배기 싫다. 좀 나대지 마라. 아, 정말 싫다.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고 윤석열 하나만으로도 국민들 암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있어. 엄중히 말합니다. 꺼지세요. 제발. 뜨뜨미지긋 엄중, 의그. 대장동 모사꾼. 정초부터 왜 이리 수박들이 날뛰지? 네가 당선시켜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자 해지. 끌어안고 한강으로 뛰어내려라. 밥그릇에 똥 싸놓고 도망갔는데 제정신이면 다시 와서 숟가락 넣겠냐?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아주 핵사이다 같은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